오늘 읽은 책은 부자의 인간관계, 좋은 사람에게 돈이 모이게 하는 방법, 저자는 사이토 히토리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의 납세, 가장 많이 납세하는 1위 납세자입니다. 한번도 돈을 얼마나 벌길래 납세자 1위에 올랐을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돈 버는 방법, 좋은 사람이 돈이 모이게 하는 방법을 썼네요. 자, 볼게요. 부자의 돈.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라. 돈이 모이지 않으면 그 이유를 생각하래요. 자, 지금은 먼저 돈을 계속 흐르게 해야 한다. 정당한 욕심을 키워라. 자, 부자가 성공하려면 좋은 것에 유무를 더해라. 새로운 것을 2배로 빨리 하라. 자주적으로 움직여라. 자, 인간관계에서는 벌벌 떠는 파동을 내지 마라. 남보다 나를 바꾸라 하라. 단점을 제거하라. 좋은 것은 따라하고, 운이 좋게 하려면 좋은 것을 따라하고 널리 퍼뜨려라. 항상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라.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라. 자, 이렇게 4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부자의 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자, 이 세상에는 돈에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지금 무엇을 시작하더라도 주위로부터 응원을 받고 자연스럽게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죠. 자, 여기 보면 늘 핑계를 댄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좀 전체적으로 보이겠네. 자, 지금은 누구나 돈을 배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돈 공부를 하지 않죠.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른 책에서도 로버트 키오사키도 말했죠. 우리는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속이 가장 편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돈 문제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입니다. 자, 미리 돈 공부를 해야지 투자를 해도 그 시기를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임시 수입은 신의 또 다른 테스트다. 자, 돈에 약한 사람 돈이 들어오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뻥뻥 써버린다. 사실 이 사실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 저축을 하라 이 소리죠. 자, 큰 돈이 생겨도 저축은 필수다. 자, 저축을 잘 하세요 라고 저축이 우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이 잘 될 때는 웃는 얼굴로 백반을 먹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프랑스 요리를 먹도록 하라. 자, 이게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관련한 명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일이 잘 될 때는 돈을 아껴서 저축을 하고 백반을 먹어라. 자, 일이 잘 안 될 때는 열린 마음으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여유롭게 프랑스 요리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미리 저축을 해둬라. 자, 적자를 내는 버릇부터 없앤다. 자, 적자를 내지 않는 것이다. 자, 신용카드를 열심히 긁지 말아라. 그 사람의 돈의 흐름에는 마이너스를 만드는 파동이 붙어버린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더라도 빚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옛날에는 카드 돌려막기란 이런 게 좀 많이 팽배했던 것 같아요. 한 90년대 한 후반쯤, 2000년대 뭐 있죠? 이 초반에 있는 카드 돌려막기가 좀 개인들이 많았다. 그리고 장사를 하더라도 처음에 지출을 줄여라. 쓸데없이 인테리어하고 뭐 하는데 돈 쓰지 말아라. 작게 시작하라 이 소리죠. 자, 안타깝게 빚지는 버릇을 몸에 배게 하는 지출임을 깨닫지 못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프라이팬과 냄비만 있어도 대부분 요리할 수 있지만 굳이 필요 없는 다른 조리기구까지 갖춰야 할 필요가 없다. 지출을 줄여라. 자, 그리고 정당한 대가로 받는 돈은 감사하게 받아라. 자, 돈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돈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 상대방이 그냥 작은 성의표시예요 라고 돈을 건넸다고 쳐요. 돈을 주는데 안 받는 것도 예의가 아니죠. 자, 돈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뭘요, 돈 같은 거 됐어요 라고 거절하면 어쩐 일인지 다른 돈도 들어오지 않게 된다고 해요. 자, 돈을 줄 때는 상대의 행복을 빌어준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내는 파동이 돈을 깃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 예를 들어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마음껏 즐기세요. 온천이라도 가서 느긋하게 쉬고 오세요.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오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 주라고 합니다. 자, 욕심에 대한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돈 욕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돈에 대해 진지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자, 사실 돈에 대한 진지한 정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연봉을 많이 받고 싶다? 자, 돈에 대해 진지해지라고 합니다. 자, 돈 버는 이야기를 불편해하지 않는다. 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좀 꺼려하죠. 왜냐면 돈 욕심이 많은가 봐. 막 이렇게 안 좋게 보니까. 하지만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되려면 돈 버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행복해야 한다. 저도 버는 이야기, 돈 이야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I love money. 이처럼 말의 영에게 힘을 빌어 몸에 깃든 가난 파동을 부자 파동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벌 거야 라고 굳게 마음을 먹은 뒤 돈과 경제를 열린 마음으로 배워나가세요. 정당한 욕심을 행복을 가져다 준다. 자, 이 보면 정당한 욕심, 새 양복을 갖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어. 자, 이런 어떤 욕구, 정당한 욕심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를 가져도 된다. 이것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한 좀 더 잘 살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지금보다 위를 바라보도록 하는 정당한 욕심을 내려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원하면 돈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남들이 나를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 이게 좀 대단해, 나 돈 많이 벌었어, 아니면 뭐 이걸로 해서 너무 대단해, 어떤 그러니까 정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허영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허영심은 돈을 잃는다. 허영심 갖지 마라. 신이 줄곧 우리의 행동과 말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부자의 성공. 자, 재미가 없는 성공은 불가능하다. 모든 성공에는 재미를 담는다. 사랑과 유머를 담은 지혜를 사용해라.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메모 한 장에도 잘 드러난다. 자, 가스관에 철판 가스관에 이런 메모지가 붙어 있어요. 가스관을 만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메모를 하죠. 우리는 보통 진지하게. 이거를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유머러스하게 바꾼다면, 가스관을 비틀고 싶다면 부디 한마디만 걸어주세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겠죠. 어떻게든 가게를 좋아하게끔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 번 더. 근본 내부 수리 중이라 불이 꺼져 있습니다만 영업 중입니다. 그리고 늘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칭찬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야 왜 자아자찬을 하고 나면 의욕이 솟아날까? 자, 그것은 뇌에 칭찬 회로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칭찬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접했다면, 들었다면 더욱더 빨리 시작해라. 자, 행운을 찾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바로 행동하는 것이죠. 행복해지고 싶고 자신의 운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있죠. 집을 나서서 어떻게든 디즈니랜드 입구까지 가야 한다.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직접 그냥 가세요. 그래서 자신을 즐겁게 만드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에게 강해지려면 악에도 강해져야 한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자, 좋은 사람만 돼서는 안 된다. 머리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을 깔보고 덤비는 사람에게까지 상냥할 필요는 없다. 벌벌 떨면서 상대의 비를 맞추기를 그만두고 이제부터 의연하되도록 맞서라. 당신에게 필요 이상으로 겁을 준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이득이 있다는 뜻입니다. 겁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한데? 하면서 그 속셈을 간파하세요. 자, 사람을 간파하는 힘을 기르라고 합니다. 상담도 잘못하면 마이너스다. 자, 이 말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의 신세 한탄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죠. 저 이런 사람 예전에 있었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이렇게 힘이 빠져요. 그게 바로 상대방이 당신으로부터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채움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자기 자신은 얘기를 막 하면서 생기가 돌고, 이 듣는 사람은 상담이라는 에너지를 도둑맞았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끊어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각오하면 편하다. 상대방을 바꾸지 말고 나 자신을 바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나 자신뿐이다. 남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바뀌지 않는 이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 있어 최고의 수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 흔히 옆사람 바꾸기를 원하지만 나를 먼저 바꾸라고 합니다. 반성합니다. 우리 착하다라고 해주면 행동이 달라지네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험담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칭찬하고 착하다, 좋다라고 하면 전애들은 그 사람은 다시 보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착해지려고 나를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같이 험담하지 말고 그 사람을 칭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주위에 좋은 사람만 남기는 비법이 있다고 해요. 자, 어떤 비법일까 한번 볼까요?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언어가 갖고 있는 마법의 힘. 자, 저는 항상 이 언어가 부리는 마법을 사용해왔습니다. 사이드에도 우리는 이렇게 마법을 사용해왔대요. 자, 우리가 마법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언어 마법사가 되어보도록 합시다.
좀 모자란 면이 있을 때 사랑받는다. 자, 이렇게 사람은 완벽하지 않았을 때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고 한다면 좀 시기 질투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저런 부분 의외로 되게 나랑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투적인 답변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유머에 관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누가 대화 도중에 저기 당신 정말 인기 많죠?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저 정말 인기 없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지 말아라. 이건 상투적으로 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네, 인기가 철철 넘치죠. 아 이놈의 인기는 아주 끝이 없어요. 줄을 섰어. 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깜짝 놀라고 그 자리에 웃음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의성이 있거나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참 재미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당신의 인기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핸디캡은 갈고 닦을수록 보물이 된다. 자,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커서 고민이죠. 그래서 하이힐도 못 신고 꾸정하게 다니는데 그러지 말아라. 당당하게 다녀라. 그러면 더 매력적으로 어필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키가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키가 작아서 귀여움이라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어필하라고 합니다. 귀염성.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몸이 약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별의별 건강법을 다 시험해봤고 여러 가지 건강법이 적힌 책을 두루 읽었대요. 그 경험을 전부 살려서 만든 것이 마루칸이라고 하는 회사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CEO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 핸디캡을 최대한 살려서 이런 이제 회사도 만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콤플렉스나 핸디캡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신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운. 다른 사람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하려면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성공한 사람을 따라한 다음은 최고의 배움을 뜻합니다. 다른 성공하신 많은 CEO분들 이런 분들이 스노우폭스 회장님도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은 다 하나같이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세요.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 사고방식, 사용하는 언어. 자,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의 생활 태도를 있는 그대로 따라해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 따라한다는 곳에 있습니다. 저도 부자들의 어떤 언어라든지 사고방식, 습관을 따라하려고 이런 책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을 난 따라할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력하는 저는 당연히 부자가 되고 운이 좋아지겠죠. 좋은 것을 퍼뜨릴 때 행복의 도미노가 생긴다. 자, 좋은 것은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라. 그러면 행복의 도미노가 생겨서 더욱더 좋아진다, 운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준다. 그렇게 해서 행복의 도미노가 계속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행복 법칙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면 행복의 도미노가 자기 있는 곳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이야. 자, 신은 당신이 대가가 없는 사랑의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대요. 제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좋은 것을 퍼뜨려라. 좋은 것을 저도 잘 퍼뜨리지 않는 그런 욕심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이토 히토리씨가 제게 하는 얘기 좋은 것을 퍼뜨려라. 야, 너만 알고 있지 마.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좀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좀 퍼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되게 좋은 거 많이 알고 있거든요. 노력하자. 자,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나를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지? 그 사람의 방식은 대단하지만 난 못 따라하겠어. 즉 나는 내가라고 시작한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말해. 그런데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버려. 행복한 사람을 따라해. 자,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러면 자신을 버리고 부자가 된 사람을 따라하세요. 참고로 그 사람이 돈이 없었을 때부터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즉 사고방식과 노력. 자, 부자가 되고 운이 좋아지는데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한 게 전부야. 아하, 그렇군요. 행복한 사람을 따라합시다. 그리고 다보다 모두를 우선시할 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기적인 사람, 자기 자랑만 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하고 잘난 건 알겠지만 근데 재미가 없다. 근데 반대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 웃고 즐거워지는 이야기, 웃기는 실수담, 이런 말들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되게 즐겁게 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모두를 즐겁게 만들자. 이렇게. 자, 친절해라. 네. 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은 에너지를 뺏는다. 그러니까 좋게 긍정적인 말을 하여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자를 이렇게 하래요. 오자.
부정적인 말은 이렇게 딱 하면 딱 금방 몸에 힘이 없어서 이게 금방 떼진대요. 근데 긍정의 말을 하면서 딱 하면 힘이 딱 들어가서 잘 안 빠진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우울한 생각은 나쁜 영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울한 생각하지 말고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라고 조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매력을 드러낼수록 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외모가 좋고 얼굴도 예쁘고 그렇다면 그런 매력적인 것들을 어필을 계속해서 하라. 그럼 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다른 것도 물론 인상적이었지만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었어요. 부인이 아름다워지면 가정의 운이 좋아진다. 자, 예쁘게 하고 있으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부인이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면 다른 가족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안에 행복의 신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집안에 행복의 신, 행복의 신이 됐어. 행복의 신이 될 거야. 그래서 부인이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 신기하게 남편 일이 잘 풀린대요. 여자는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 아름답게 하고 있자. 예를 들어주네요. 교토의 어떤 집에 할머니가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오래 가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자리보존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집에 옷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옷감을 막 내놓고 시급하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노예던 할머니가 펄떡 일어나서 그 옷감을 보고 이것도 좋겠다 저것도 괜찮은데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장롱에서 돈을 꺼내와서 나 이 옷감으로 기모노 좀 만들어주시오 하며 새로운 기모노를 주문을 했대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새로운 기모노를 두근두근하며 기다렸대요. 아니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병이 나와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성이란 그 정도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남성은 부인이 몰래 원피스 한 벌을 샀다고 화내지 마요. 여성에게 이제 그만 옷 좀 그만 사 라고 하면 안 된대요. 일할 마음도 없어지고 기운도 빠져버린대요. 그래서 집에 운기를 좋게 하려면 부인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행복의 신으로 삼아봅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 우리 집에 운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름다워집시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맨 뒤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갑이나 냉장고에나 이런 데 붙여두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볼 때마다 읽으면서 깊이 새겨보라고 하고서는 이렇게 샘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도 좋고 이거를 그대로 뜯어서 자기 책이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부자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끝.